김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 수로를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연속해서 3번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통합 신생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제가 방금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미루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하고 1회 추경에 비록 심사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고, 또 이번에 3회 세 번째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추진함으로써 이제 그 필요성이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혁신구역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 우리 시를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가장 지금 그러면 예,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주시의회가 생긴 이래 똑같은 예산을 3번에 걸쳐서 올라온 예가 본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상주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상주시의회는 똑같은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좀 심사숙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그러면 설득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찬반이 나누어져 있고 시민분들이 가장 하시는 말씀이 왜 거기서 거기로 해요. 지금 현 청사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죠. 예.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면 청수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청수 제한이 없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다 안 찼죠. 예. 그러면은 부지는 이미 청사로 쓰고 있는 현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가 도시가 건물을 지금 상주 소방서 리모델링 했는 대로 당분간 옮겨서 업무를 보시고 거기에 짓는 게 저는 대안이다 생각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뒤에 아이 여성 행복가하고 또 그 건물에 주차 타워를 짓는 건 어떨까 싶고요. 또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저희 이제 연말이나 내년 봄에 공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옮겨가면 거기에 보건소하고 1, 2층은 보건소, 뭐 3, 4, 5, 6층은 의회 뭐 이렇게 규모에 맞게 지면 시장님이 그토록 외치는 압축도시, 공간혁신지구 이런 사업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데 왜 굳이 거기서 거기로 이렇게 3번 연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지 저희 시의회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상주소방서 상주소방서 부분은 거기에는 사실은 근무 인원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근무하던 좁은 공간이고요. 자, 거기 말고 거기도 하고요. 풍물시장 있는데도 지금 4층짜리, 5층짜리 건물들이 다 비어서 임대 크게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2, 3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2, 3년 동안 상주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상주 시내에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 건립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제가 봐서는 15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15년 이상이 안 걸리는 게요. 공공청사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지금 시청이. 공공청사에도 절차는 다 밟아야 됩니다.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이지 절차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라든지 대수성과
정개축을 하는데 왜 그 절차를 다 밟습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수선 정개축으로 가는데 새로 지금 땅을 일별관을 철거하고 대수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검토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별관을 어떻게 설계해서 10층짜리 건물을 개축이 가능합니까? 뒤에 건물까지 철거를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정개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야 되고요. 신축으로 해야 된다면 각 건물별로 타당성 지금 조사 다 건폐율이 받아야 됩니다. 밑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선 및 정개축으로 개축으로 가면 되죠.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별관 지금 저 40년 된 건물을 정개축을 한다는 부분은 자, 저는 37년 동의할 수가 됐고요. 없습니다. 37년 됐고 성배경 시장님 재임 시절에 68억인가 덜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ABCD 2등급 중에 C등급입니다. 그럼 상주 시내 저희 청사보다 더 먼저 진 집에는 다 위험해서 시민들이 살 수가 없겠네요. 다 리모델링하고 정개축에서 다 살고 계십니다. 리모델링과 정개축을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천 청수를 청사가 올리면 아까 청수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면적이랑 청수 제한 규정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없다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청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축했을 경우에 그렇단 말씀이고 그 건물을 정개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층 건물을 면적과 그거 청수 제한이 없다면 그 면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지 않고 안 된다라고부터 답변을 하시니까 생각이 꽉 막히는 겁니다. 저 건물에 대해서 현재 남성청사 4층 건물에서 1층 더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본청 4층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전재난과 건설과 도시가 있는 그 2층 건물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 4층 건물 정축하라고 했나요? 4층 건물은 리모델링 하라고 했죠. 그 별관은 더더욱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토대로 자, 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하시고 밑에 기본 면적은 두시고 거기 하시라고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행정안전부 절차상 타당성 조사 의뢰 용역 이거는 시한이 있나요? 시한은 없습니다. 시한이 1년이고 2년이고 그건 없습니까? 예, 그 절차를 밟아야지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절차상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 시작 전부터 뭐 1년 안에 해야 된다든지 2년 안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과장님,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간혁신구역은 그 법에서 허용하는 그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의 특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새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범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공공청사가 지금 현 청사에서 하면은 공간혁신 사업이 안 됩니까? 청사를 리모델링이나 아까 말씀 정개축을 대수선을 해서 써놓으면 이 공간혁신구역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불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현 청사를 활용해서 정개축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검토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토도 안 해보시고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1억 5천에 대해서 검토 없이 그만 계속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검토 자체부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제1별관을 흘러서 거기에 정개축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하고 안 하고는 용역을 줘서 타당한지 아니면 불합리한지
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하시라고요. 저희들이 그 청사 정밀 안전 검진을 하면서 정축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그 받았습니다. 건물은 그 4층 건물이 정축이 불가하다고 받았잖아요. 내진 설계가 안 돼가. 이 건물은 지금 건설가 도시가 건물은 거기다가 정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개축을 하라고 하잖아요. 대수선을 해서. 제가 4층 건물에 언제 정축하라고 했어요. 별관에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의원님. 아니 되고 안 되고는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안 된다는 부터 말씀하지 말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간혁신 선도 사업 5,070억 원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신청하면서 그 우리 시에서 공간혁신구역 사업은 그 고층 복합주택 그다음에 그 내용은 다 기준- 알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경비가 내용은 다 포함된 알고 5,070억을 민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국도 시비가 들어가는 돈입니까? 여기 공간혁신구역 사업이라는 자체가 시설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도시계획 특례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국도비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국도비 없죠. 예. 다만 민자나 시비밖에 없죠. 민자가 들어왔을 때 예. 그분들이 수월하게 저 고층 아파트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를 뭐 할 때 주거나 도비를 주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인들이 와서 사업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라 방송에 뭐 어디 하면 5,070억을 다 금액을 이렇게 5,070억 해갖고 유치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10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 어느 민간 사업자가 5,070억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지을지, 뭐 문화공간을 지을지, 비즈니스 타운을 지을지, 여기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비즈니스 타운을 지을지, 좀 제가 생각하기는 호황돼 보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세운 이 예산이 그 지금 아파트 하나 지을 공간을 얻는 우리 시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KT에서 지금 아파트를 부지가 없어서 못 짓습니까?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못 짓습니까? 제가 아파트 업자들이 땅을 사놓고도 함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무서워서 지금 업자가 못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저희들이 근데 이 부지는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중앙에. 그럼 그 부지가 한창보다 부지가 더 쌀까요? 비쌀까요? 더 비싸요. 근데 함창에도 지금 그 싼 땅에도 여기보다 싼 땅에도 건축비가 비싸서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이 비싼 땅을 규제 완화해 준다는 이유로 어떤 민간업자가 와서 아파트를 짓고 비즈니스 타운을 짓습니까? 민자에서 왜 아파트를 안 짓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겠지만 우리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종 지구 토지가 없어서 지금 못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창 같은 경우는 허가까지 다 났는데도 좀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복합적인 사항까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공간혁신구역 사업에서는 그런 구역을 좀 완화해줘서 우리 이름 있는 그런 유명한 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땅 아니고도 도시계획 변경해서 상주시의 아파트 수요가 모자란다면 다른 땅 충분히 많습니다. 그 신청사 아니더라도 꼭 신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사 예산이 왜 계속 상향되고 있죠?
지금 제가 최종 용역 보고에 가서는 1,516억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또 지금 자료에는 1,628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때 보고했던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과정은 우리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그러면 받아서 시민들이 말하는 과장님 이게 계속 돈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돈이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로 카드라 방송처럼 3천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600억 정도의 그거를 다음 세대에 정말로 빚으로 떠안고 가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가 올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게 1,800, 1,700억인데 저는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1,500억이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보고회 때 의원님. 최종 용역 보고회 때 1,516억이라서 그래서 1,370억에 거기에 그냥 맞춰서 했네요라고 했더니 변동이 있을 겁니다라고 그 용역 회사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용역 보고회 때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걸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가 너무 작다. 그럼 크게 지을 수 있고요. 의원 사무실 넣어달라고 예, 그러면 넣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카드라 방송처럼 1,700억 지금 보고가 됐는데 25년도 가면은 2,000억이 될 거고요. 32년도 완공이라면 32년도 완공 시점에는 3,000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허황된 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3천억은 허황된 말씀이시고요. 아니 시민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빚을 남겨주고 가서 되겠냐고. 이 1,629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쉽게 칼질을 합니다. 거기서 진짜 상주시의 적정한 규모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공간을 없는지 공사를 시작을 하면 물가 상승분만큼 당연히 오를 거고요. 10년에 물가 상승분 예를 들어 3%씩 하면은 거의 30%가 올라요. 대규모 공사하면서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1,700억 시작해서 10년이면 3%씩 30%가 오르면 3,000억이 호황된 얘기가 아니라고요. 과장님은 호황된 얘기를 하시는데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3,000억이 도달하고도 넘는다고요. 인건비가 아무리 올라도 1,600억이 3,000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인건비만 오르는가요? 자재는 안 오르요? 자재비 아무리 올라도 그렇지 하다 보면 않습니다. 설계병력 아니 물가 상승률이 지금 2.5, 2.6 아니에요? 그게 10년이에요. 24년도 시작해갖고 지금 32년도에 지금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1,629억 원이 3,000억이 되면 행안부에서 서면을 안 해줍니다. 아니 지금 승인을 받을 때는 1,629억인데 10년에 걸쳐서 토지도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도 저희 지금 감정했는 거하고 또 감정가가 또 올라갈 거고 공탁 걸면은 공탁 거는 게 또 달라질 거고 최초에보다는 감소되지 않고 증가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증가가 합니다. 예, 하지만은 그러니까 토지 분도 증가가 되고 우리 건축 부분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가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3,000억이 호황된 얘기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0억은 저희들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1년에 이자가 지금 40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억 정도 적립한다면 사업이 끝나는 2030년도에는 1,800억 정도 예산이 적립이 됩니다. 저는 그 정도 예산이면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1,800억이면 200억만 더 추가하면 지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로 호황된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빨리 승인해 주시면 시민들이 자 여기 보면 2023년 6월 설문조사 결과 86.8%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 반대하는 단체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아닌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왜 상주시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반대가 많을까봐 두려워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안 하고 계십니까?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몇 명이죠? 40분에는 시의원이 3분 계시고요. 시의회 수천에 10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 전문가는 공모를 40명이 통해서 9만 3천 명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결과물에 추진위원회 결과물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어서 주민 소환까지 진행이 되었고 시민들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원하고 있어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여론조사를 못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사실 그분이 시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말이 심할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40분은 시민을 대표로 한다고 봅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설문조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전화 AR에서 검토 안 했겠습니까? 많은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했던 것이고 그 최적의 방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좀 안 맞더라도 저는 수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40명 중에 두 번째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16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한 60% 정도 사륙이. 아닙니다, 의원님. 시의원 3분, 그리고 시의원 3분은 가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3분이 40명의 가반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의원 3분 가셔서 다른 의견 제시하셨고요. 시의원 3분이 있으니까 상주 시민을 이 3분이 다 대의하지 못해요. 시의원 17명 중에 3분이 몇 프로예요? 20%도 안 됩니다. 3분이면.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도 안 되는 시의원분이 가셔가지고 시의원 3명이 있었으니 시민의 대표성을 대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거는 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들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는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왜 여론조사를 추가로 안 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의 결과를 뒤집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면 우리 시에는 자, 누가 뒤집는다고 그래요?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 다수의, 왜 그러면 저번 설문조사가 의원님, 제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잠깐만요. 저번 설문조사가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전체 47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새마을 지도자 동장,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화해서 빨리 나와서 해주세요. 남원동 같은 경우 109명을 47분 만에 했어요. 109명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47분 만에 3일 설문조사 하는데 하루 첫날 47분 만에 어떻게 109명이 설문조사에 그렇게 스타트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가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가 공정성이 잃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시민 대다수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하는데 그 안 하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설문조사 말고 여론조사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시민들 마음속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은 대혼란이 올 것이고 우리 당대에는 저는 이 시청석을 못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시민들의 마음은 또 혼란이 올 것이고 또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혼란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결과 끝나면은 장소 바꿔달라. 3판 하자, 5판 하자. 끝까지 여론조사 또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당대에는 우리가 사는 당대에는 저는 신청을 못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립니까? 여론조사 다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민분들이 여론조사 하면 이게 뒤집어질까 봐 안 하는 거네요. 걱정이.
뒤집어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시민들의 분열을 걱정하는 것이지. 지금 분열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결과로 다 수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론조사를 하면 이 신청사 건립 문제가 뒤집어질까봐, 반대가 더 많을까봐 걱정이 돼서 못한다고. 뒤집어지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분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뒤집어질지 이게 추진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뒤집어질 거를 예측해서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못한다.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시민을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요. 시민분들은 아직도 혼란에 계시고요.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시민분들이 추진을 하라 그러면 추진을 하면 되고, 시민분들이 이거는 과도하고 지금 맞지 않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은 추진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여론조사를 못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2번을 했습니다. 자, 2010년도에 설문조사라고요.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예요. 80%하고 86.6원. 설문조사도 여론조사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시민분들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읍면동에 몇 명을 정해가지고 출발 스타트 해가지고 오라는 사람만 가서 설문조사에 응하는 게 아니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여론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게 시민의 요구고 저희 상주시의 저 개인의 요구입니다. 예, 신순환 의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 전체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하라면 하는 게 공무원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반드시 상주 시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4차 기한이 10월 15일까지죠. 예.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회 승인이 난다고 하면 10월 15일 날 접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 준비는 다 기본 계획 수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이게 부결이 난다든지 예산이 통과가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년 1월 31일까지 또 사업 기한이 또 되는 거죠. 1차가 2월 달쯤 됩니까? 제출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는 1월 31일, 2차는 4월 30일, 또 3차는 7월 30일. 7월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원칙 자체가 6개월 이상을 최소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그죠? 예, 저희들은 한 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8개월도 더 넘는 부분이 분명히 통상적으로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아마 걸린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길게 하는데 1년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500억 이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나 어떤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당성 조사가 구속력이 있나요? 구속력은 없죠.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그 건축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청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는 예비 타당성하고는 예비 예. 타당성 조사하고는 틀리죠. 타당성 조사하고. 예. 다만 그 규모를 좀 그렇죠. 조성해주는 그런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이 예산 자체가 통과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통상적으로 몇 개월 이상이 소요가 이제 된다고 하고, 만약에 내년 본 예산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에 대해서 몇 개월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여러 대해서는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또 예산이 그렇죠. 정액된다거나 계속 정액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의 내용에는 경제성이라든지 또 정치적 타당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항목이 들어가져 있죠. 예,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져 예. 있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뭐 사업 계획서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또 재무성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경제성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책적인 타당성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종합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정책적 타당성이라고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일어났던 어떤 뭐 주민 소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살펴볼 겁니다. 네, 타당성 조사 내용에 다 들어가져 있죠. 시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쪽 다 또 재무성이라 하면 검토합니다. 사실 우리 상주의 인구가 92,500명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는 1,260여 분이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한 건물을 또 이 정도 예산을 소요를 해서 건물을 과연 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재무성 검토에서 다들 또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넣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 판단을 제3자의 눈으로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도 보신 뭐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제 뭐 어떤 이장협의회에서 아니면 타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을 하셨지요. 사실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막지는 못하고 자발적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가셨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딜레마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 자체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분들의 억압에 못 이겨서 통과가 된다고 또 볼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부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못 된다고 하면 또 그분들의 또 말씀을 또 듣지를 않는 어떤 주민들의 또 그분들 또한 이장님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으신 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오시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고심을 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분들이 이걸 바라보는 분들께서는 시의원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보다 그분들의 입김이 더 크구나, 결정력이 더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지가 않은 방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도 과연 이 부분을 시민들을 생각을 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하면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이 있어서 많은 고심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맡은 또 소관 업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열이 되지 않고 하루 빨리 조속히 좀 잘 추진되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또 뭐 이해시키는 방법 아니면 저희들의 사업을 더 잘해서 진짜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참 잘 해놨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좀 진짜 우리 시가 이 청사 건립을 통해서 진짜 좀 한 단계 좀 발전하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